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색적인 정책들이 꽤 많이 담겼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떤 정책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예, 저도 이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 국민 생활과 그다음에 안전에 포인트를 줘서 다양한 이색 사업을 좀 정부가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집중호우가 계속되다 보니까 맨홀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한 1,000억 원 정도 넘고요. 노후 아파트 뭐 연기 감지기 설치라든지 숲 결혼식,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하는 거. 뭐 차차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에 띄고 또 한 가지는 뭐 군 폭발물 지뢰 탐지 로봇 여기도 이제 예산안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는 쓰여지게 되고요. 생활 영농 쓰레기 이제는 수거 지원단,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고립, 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영상, QR코드 이제는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봤을 때 교통법규 사실 이 QR코드가 사실 이게 경찰서 가야지만 사실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뭐 QR코드 하나로 찍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국민 경제와 그다음에 생활 안정에 특화된 이런 어떤 예산안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 안전과 직결된 그 예산이 참 많이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1,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 게 아까 말씀 주셨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네. 여름철마다 이 맨홀 추락 뉴스는 꼭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집중호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앵커님이나 저나 이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맨홀이 막히다 보니까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맨홀 뚜껑에 이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락 방지 시설을 이제는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방지시설 설치 예산이 1,000억 원 넘게 이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봤더니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율이 21.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치율이 지금 낮은 상태이고요. 집중호우가 크다 보니까 점점 더 잦아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더더욱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설치 맨홀 한 20만 개 이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제 반영한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는 하수량 급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맨홀 뚜껑이 또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서 유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지 시설이 이제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시는요, 뭐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반영해서 국민 생활 안전에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반영한 상태고 그래서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앵커님이나 저나 뭐 그 누구나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 안전에 크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한 정말로 조치다. 이렇게 예산안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최근 자주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급발진 사고입니다. 노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이 급발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뉴스를 많이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페달 오조작이거든요. 이게 급발진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많은 이제는 뭐 사건을 개요를 본다 그러면 페달 오조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방지하자라는 이제 국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써서 뭐 택시 급발진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좀 막고자 페달 오조작 장치를 이제는 보급을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 사업자 대상으로 이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이제 보급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안이 한 2026년에는 본다고 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그 운전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장치를 이게 사실상 또 민간에서 이 개인 돈 들어서 하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고 지원 대상은요. 택시, 소형 화물 1.4톤, 개인 화물은 1.4톤 이상이고요. 이하이고요.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대당 설치 비용 한 약 44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 이제는 50에서 80%를 국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4톤 이하의 소형 화물 하고 있다 그러면 귀가 이제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니까요. 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자부담 50%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자부담 한 20%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봤더니 내년도 예산안 봤더니 한 2천 건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뭐냐? 그러니까 15km 낮은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는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손살같이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장치를 이제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이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시범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내년 기준 2,000대의 차량이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꽤 클 것 같고요. 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장치가 의무 설치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한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급발진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또 화재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스프링클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클러가 또 의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임에 불구하고 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단독 경보용 연기 감지기를 이제 보급을 합니다. 봤더니 예산안 한 72억 원 정도가 이제는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요, 13세 미만 아동이 있다든지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 이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 시스템을 들 수 있도록 단독 경보용 연기 감지기를 이제는 정부가 예산을 써서 도와주는데요. 저도 이거 실물을 좀 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작아요. 생각보다 작고 한 직경이 한 10cm 되고요. 그다음에 오경 보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당황하시는데 거기에 이제는 터치,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구획된 실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가정에 하나 이게 아니라 구획된 방마다 하나씩 달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기도 효과는 당연히 이렇게 미리 이런 연기 감지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안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국민 안전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보이스피싱 문제도 대두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검찰, 진짜 경찰에서 온 전화도 피싱으로 오해를 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도 있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분석을 해서 야 이걸 예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색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쿠팡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더더욱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피싱범들이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뭐를 하느냐? 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경찰서인지 아니면 여기가 검찰인지 이게 당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이런 국민 피해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전화번호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주도록 통신사와 이제는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돼서 어떻게 오느냐? 그 정말 경찰청이다라고 그러면 경찰청 마크가 뜨도록. 예, 그다음에 이제는 안심 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뜹니다.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중부경찰서다. 그러면 이제는 저렇게만 이제 변경 전에는 저렇게만 뜨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변경 후는 인증 마크가 저렇게 뜨는 거죠. 아, 그러면 저런 마크가 있으면 아, 이거는 정말로 중부경찰서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이스피싱범이 혹시나 저런 마크도 도용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이거는 통신사에서 인증된 번호에 주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저것까지도 도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확산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그러면 더 많은 아마 그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참석하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화가 되면 공공기관 사칭 범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담겼는데요. 특히 숲 결혼식 이 부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국립공원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제 결혼할 때 있었으면 저라도 좀 신청했을 텐데 네, 저 때는 이런 게 없어갖고 너무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국립공원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써서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제도인데 내년도 예산은 한 35억 원 정도가 신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그냥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비용 아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하객들과 같이 이렇게 그 자연 공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립공원 자연 환경과 어울려서 이제 결혼식장을 3개소 정도, 그러니까 3개 정도를 이제 마련하고요. 여기서 저렴한 비용에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예산을 써서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뭐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북한산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마련한 상태라서 이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국민 뭐 세금을 써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결국 이런 예비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한 저렴하게 결혼한다 그러면 그만큼 또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곳에서 또 소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이색 아이디어고 굉장히 좋은 생각에서 출발했고 저는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네, 자연과 함께하는 결혼식 정말 낭만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립 은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립 청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예산안을 좀 반영한 상태인데요.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조사에 따랐더니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우리 주위에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정신 건강이 더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 정부가 이제 예산을 쓴다라는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봤더니 온라인 돌봄 시범 사업을 이번에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뭐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냥 온라인 돌봄입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이제는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분석도 할 수 있고 처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또 이색적인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지역센터와 연계돼서 이런 지역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심화 상담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대책을 강구한 상태입니다. 그럼 기대 효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선제적으로 이제 정서적 안정을 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그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 아, 누군가는 나를 지금 생각해주고 있구나. 아, 나를 케어해주고 있구나라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큰 기대 효과로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서 안정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 세금 냈던 것이 이런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쓰여지는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노년층을 위한 정책도 있죠. 어떤 겁니까? 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게 내가 치매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넘어서 또 하나가 그럼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면 뭐 자식들이 날 버리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재산 관리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개념은 그렇습니다. 신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나의 이제 재산을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신탁을 맡겨서 내가 사실상 이제는 치매가 걸리더라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해외에서도 이미 이런 신탁 제도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고 정부가 예산안을 써서 이런 재산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신탁 제도를 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년의 삶의 질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치매 걸리면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매 걸려갖고 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녀분들도 모르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상속이 안 되거든요, 일단.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미리 신탁 제도를 활용해 놓으면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또 하나가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상담도 하고 검토를 통해서 실제 이분이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신탁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는 승인 절차를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 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각계 각층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예산안이 촘촘하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AI입니다. 이번에 군사 분야에도 이 AI 기술이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뉴스에 또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뢰 때문에 이제는 뭐 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체상에 굉장히 좀 피해를 받았던 군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지뢰 매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자. 그래서 지뢰 매설을 봤더니 약 한 116만 발이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고요. 여의도의 한 40배 면적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군인들, 청년들의 그 생명을 앗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군 장병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수동으로 그거에 대해서 탐지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사전에 발굴하고 이것을 다 없애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예산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가 1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생명입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폭발물 제거 로봇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로봇만이 아니라 피지컬 AI인 거죠. AI가 도입된 로봇. 그래서 이제는 쉽게 이런 지뢰 매설에 대해서 탐지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로봇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예산 반영이 크게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1,0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떠한 예산보다, 그 어떠한 세금보다 이 정말 나라에 복무하고 청년들을 위한 그 신체에 대해서 훼손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안 좋은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기대 효과는 역시나 인명피해가 한 15배 정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확실히 저는 제 돈 쓰는 거, 제 세금 쓰는 거 환영할 만하고요. 무엇보다 탐지 속도가요, 3배 정도 더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지뢰에 대해서 매설한 거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이걸 제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활만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사회적 비용을 더 낮추는 데에 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